일단 뭐랄까 내 돈은 아니지만 뭔가 자꾸 나라가 부자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코스피의 4,750 돌파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내일 4,800도 돌파가 가능해 보여요. 1월 안에 5천 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가겠죠, 1월 안에는. 네.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30.46포인트 상승한 47.2310으로 어제 마감이 돼서 사상 첫 4,7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 대비 3.8원 내린 1,477.5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지만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를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르고 있는데 어제보다 네? 4,740이 넘었습니다. 네, 아까 50도 넘어갔다 왔어요. 오늘은 이제 로봇가 춤추고 있죠. 로봇 관련주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피지컬 AI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지수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뭐 여기 돈이 없어 못 사지 종목이 없어 못 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알동경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벌써부터 이렇게 수익 관련한 슈퍼챗이 올라오고 있네요. 영마가님 고마워요. 자, 아무튼 주요 업종 관련한 동향을 보면 반도체는 올해 내내 강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요 지금 한 무릎 조금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그냥 잡고 올라가면 수익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매매를 해갖고 이걸 뽑아 드셔야 돼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냥 미들맨으로 보고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 가면 24만 전자에 120만 하이닉스 될 거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알토란처럼 빼서 드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끔 가다가 뭐 매물이 나오거나 지수가 출렁할 때는 이때가 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아가 조금 현대자동차의 그 순환 호강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거, 좀 늦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만 SMR 관련한 스마트 원전 관련한 아마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 투자들이 좀 더 가시화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미 이제 중국이 먼저 상용화 선언을 하고 한두 달 안에 상용화 SMR 엔진을 가동을 시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관련된 게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중공업이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건 조선업의 어떤 약세 둔화가 아니고요. 현대중공업 내부에 있는 약간 주식에 이제 이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몽준이 아드님을 비롯해갖고 지금 그 약간 그 상속집으로 돼 있는 물량들이 지금 밖으로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주식 물량이 앞으로 추가 시장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떨어질 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떨어질 때는 사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워낙 오를 게 많으니까 빠르게 갈 거 위주로 먼저 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로봇 존들이 있는 거고요. 유통이나 어떤 화장품, 내수 관련한 주들도 중국인 관광객들 생각해보면 지금 들어가기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늘 이제 환율 갖고 나라 망한다고 쟤들이 막 협박질을 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미국 장관이 갑자기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한국 환율 너무 비싸! 라고 직접 언급을 해주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한 10원이 뚝 빠져버리는 희한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언급을 왜 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의 원화 약세 현상이 한국의 경제에 강력한 기초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미국 측의 강력한 구두 개입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국을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재확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환율 조작국 올린다 그러면서 막 협박질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협박질. 네. 근데 맞아. 그 얘기는 아예 안 꺼내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면 왜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재무장관이 직접 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하나는 빨리 투자 좀 해줘라.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있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투자가 들어가야 될 건데, 우리가 단서 조항을 붙여놓은 게 있거든. 환율이 불안정하고 이러면 투자하기 좀 곤란하다. 우리가 지금 워낙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수준이 한 4천억 달러 이쪽 저쪽 수준인데 어떻게 매년 200억 달러씩 푹푹 뽑아서 그 돈을 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환율이 좀 안정화가 돼야지 그걸 보고 거기에 변동으로 맞춰갖고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환율 부분을 핑계대지 말고 빨리 약속한 투자를 좀 조기 집행을 해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 사람 한마디에 10원이 떨어진다면 이게 말이 되나? 한 두 마디 해주면 30원, 40원 떨어질 수 이게 있는 뭐야,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환율 문재인 정부 때 1100원 시대를 살다가 지금 1400원 막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게 겁나 비싸 보이는 어떤 단기간에 환율이 너무 오른 것 같은 충격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1100원, 1200원 근접할 때만 해도 지랄 연병을 했거든, 언론들이 나라 망한다고. 그때는 뭘 해도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 근데 정작 윤석열이는 1490원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망한다는 얘기는 1도 안 하더라, 기레기들이. 아주. 그래 놓고 이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일단은 유지는 시키고 있는 거잖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적절한 환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약간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1300원 후반대에서 1400원 초반대가 사실은 가장 적절한 환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뜨려야 되겠지만 유지가 되는 선이 1300 후반에서 1400 정도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1100원대의 환율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한국의 현재 경제적인 건실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 환율이 비싸다는 거야. 그러면 한국의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안정적으로 잡혀져 있는 가운데 미국이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환율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대량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채권들을 시장에 던질 때. 미국 채권들을? 네, 미국 채권들을 던질 가능성. 이게 이제 제일 환율에 대한 변동폭인 거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수출 수입 그리고 지금 있는 정도의 미국하고의 무역 거래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환율을 유지하는 게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하고 무역을 하는 데서도 훨씬 유리하게 되거든요. 수출을 할 때는 유리한 게 맞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갖고 이제 수입 물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 했는데 그렇죠. 이 윤석열 때는 사실은 물가 기준이 아니라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가스비 오르고 전기료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한 번 오르면 안 내려가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고물가 압박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비싸긴 합니다만 환율이 그동안 이만큼 올랐는데 대비하고 물가 상승률이 2%대에서 3% 미만으로 잡혀가 갖고 있다는 건 이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식량이라든지 대부분의 원료들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뭐 식량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이 환율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환율과 물가를 유지하는 거는 뭔가 지금 시스템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물가를 잡아놓은 상태, 우리는 환율하고 관심이 없다니까. 물가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환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실질 소득이 37,000불 정도로 지금 이게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GDP가. 예, GDP가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일본을 1,000달러 이상을 넘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요 추세대로 거의 4만 불 중반이나 5만 불 갈 때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한 3, 4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진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외국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산업에 특히나 AI 산업 같은 데 투자하겠다고 얘기돼 있는 돈들이나 자본들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높은 게 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부분 안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한국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정말 서민들이 물가에 졸려 죽지만 않는다고 치면 요거는 유지하면서 꾸준히 끌고 나가는 게 전략적으로는 좋은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내에서 이 달러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겠습니다만 1,400원대 초중반에서 박스권으로 갇힌 상태에서 올해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한 거는 뭐 또 경제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기레기들 언론이 뭐 국채가 어떠네, 뭐 환율이 어떠네 이런 부분을 갖고 막 떠들고 있는 거치고는 생활 물가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혀 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내수 쪽을 좀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관광객의 숫자가 는다든지 또는 중국하고의 생필품 관련한 거래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 또는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수 관련한 그 화랑은 상반기 때 바로 연동돼서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번 설날 연휴가 설날 연휴에 풀리는 돈을 보면 그게 일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참 그러니까 언밸런스함을 어디서 느끼냐면은 다들 경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물가가 비싸고 막 죽는 소리하고 앓는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행하는 것들 보면은 두쫑쿠 이런 거 하나에 3,4천 원짜리 뭐 비싼 걸 5천 원 뭐 이렇게도 하는 걸 사람들이 미친 듯이 먹어요. 그걸 나는 아니 잠깐만 돈 없다며 돈 없는데 아니 500원짜리 1,000원 붕어빵이 지금 3,000원 됐다고 비싸서 못 못 먹는다 막 먹는다는데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두쫑쿠가 난리가 났대요. 아니 두바이 초콜릿 뭐 카다이프 들어가 있는 그 쫀득쫀득한 그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난리라고 하니.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누가 누구예요? 지금 물가가 올라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과 두쫑쿠를 사 먹는 사람들은 나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 직원이라 사 먹고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아, 두쫑쿠 8,000원이에요? 엄청 작던데. 그러게요. 아니 그 돈이면 거의 뭐 짜장면 한 그릇하고 맛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옛날 사람이라 죄송한데 그 돈이면 밥을 먹지. 그러니까. 밥을 그래서 사 먹지. 아무튼 이러한 소비와 소득의 양극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올해 안에 조정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이번 설날 때 돈이 많이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지급하거나 또는 상여금이나 뭐 이런 형태로 해갖고 풀리는 돈들이 한번 쏟아져 나와야지 될 거고 만일에 이제 이번 때 그게 부족하다고 치면 상반기 안에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금 같은 형태를 통해서라도 내수를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다부터 시작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먹고 죽으려고. 네. 어차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8,000원짜리 이거 하나 먹고 죽을란다라는 마음이라고. 네. 네. 아무튼 정말
예, 좀 다양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 아무튼, 정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외적인 표면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놓고 있는데 봐하면 시장 물가나 뭐 상인들이 아직 못 온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무슨 계엄 때보다 못하다 이런 상황은 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엄 때는 하루하루가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잘 때였는데 뭘 밖에도 못 그때나. 나갔어, 잘. 그러니까